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화 위원장은 나오셔서 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화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0호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2021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6,855억 8천만 원으로 이는 금년 대비 13.02%가 증액 평선된 규모로 일반 회계는 6,635억 원, 특별회계는 220억 8천만 원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 회계에서는 신촌 벤처밸리 시설 창업센터 건립 사업 등 87개 항목에 178억 3,749만 2천 원을 감액하고 신촌역 광장 재조성 사업 등 149개 항목에 178억 3,749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건축안정센터 운영사업 등 17개 항목에 22억 6,856만 4천 원을 감액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등 6개 항목에 22억 6,856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2월 예산은 21개 사업 71억 4,710만 4천 원으로 당초 명시 2월 예산 대비 10개 사업 22억 8,661만 7천 원이 추가 및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수조정안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의원에서는 계적위원 7명 중 5명 찬성, 2명 반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호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금 총 규모는 790억 9,100만 원으로 이는 금년 대비 28.2%가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개발 및 지하 보행 네트워크 조성 기금 수입 계획에서 전입급 1개 항목에 30억 원을 감액하고 지출 계획에서 예치금 1개 항목에서 3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수 조정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 의원 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한전등 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선 및 심사하시느라 최선을 다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상 집행 시 신속 집행률을 높이시고 2월 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이동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주의사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 의원 발언 때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의사 의원입니다. 아까 이동화 예산결산위원장께서 2명 반대가 있다고 한 의원 중에 1명인 주의사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먼저 하려고 나왔습니다.
질의를 할 때 질의 대상이 누굴까요? 위원장이십니까? 아니면은 집행부에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질의예요. 저 질의 신청해놨어요. 아니요, 질의 신청을 했다고 했어요. 계속 아까부터. 그래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네. 질의 토론할 수 있습니다. 회의 규칙에 돼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해도 되는지. 예결위원장님께 하는 겁니까? 두 분한테 하는 겁니까? 의원님들께? 알겠습니다. 뭐 부족하면은 그 집행부가 나와서 대신 설명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들이 다 감당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어제 저에게 뇌병변 장애인 부모의 분들이 오셔서 비전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고 있다. 예산이 반영되는 거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누구한테 제보를 받으셨나 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의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보를 해주신 분이. 왜냐하면 이제 의장님께서 이분들을 민원을 접수하시고, 그리고 행정복지위원장께 이 20억 부지매입비를 예산으로 반영해 주라고 아마 얘기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께 그래서 제가 왜 반대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변경을 해야 하고, 투자도 심사도 해야 되고, 공유재산 심의도 하셔야 되고, 감정평가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최종적으로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이후에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1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절차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다. 절차가 무시되는 건 적법하지 않은 거고 불법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주변 어떤 이웃들에게는 우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이라는 걸 아직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님비시설이라고 생각하고 민원을 무지하게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가 될 만한 그런 걸 문제를 제기하고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지금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되면 절차적 문제를 들어서 문제 제기가 되게 되면 이분들도 향후에 이 계획이 계속 추진되는 내내 불편하실 거고 힘들어 하실 거고요. 이를 조장한 의회도 함께 그 위상이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간단한 사례가 있는데, 연희동 사회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 이것도 우리 구에서 누가 담당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사회복지과장한테 이거 책임지고 한번 담당해 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이거 여기 그 동성애자들 들어온다고 막 그 처음에 문제 제기하다가 이제 다른 이슈로 넘어갔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사안인 거를 주민들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왜 그 이후에 더 문제 제기가 안 되냐면 절차적으로는 정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주택 자체가 나쁜 사업이 아니거든요. 주민들도 무작정 반대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었던 거죠. 이런 사업일수록 우리 의회가 절차적 정당하게 할 수 있게끔 끌어주고 당겨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예산은 앞서 얘기한 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제10조에 분명하게 불법적으로 지금 조장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결위에서 기획재정국장이 구두로 임시 동의를 했는데 찬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의회가 조장을 하고 구청이 집행부가 동의해버리면 둘 다 불법적인 거를 그냥 묵인하고 가는 거예요. 자, 과거에
우리 지금 이 청사 말고 임시청사 있던 시절에 저에게 이만솔 의원이 찾아왔습니다. 투자심사 내역 있었던 거 무시하고 국가자 이동 동청사 마련하는 기금에 20억 더 넣자고 얘기하답니다. 그때 다른 의원님들 다 그래도 집행부가 투자심사다 한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대로 해야 되는 게 적법한 건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께. 아무리 의원님께서 추진하고 싶은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적법하지 않은 건데 제가 이거는 집행부한테 맨날 적법하게 하라고 절차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반하는 행동을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예산심사 끝나고 저를 그렇게도 설득을 하는데도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그랬습니다. 그때 그 벽 너머로 듣고 계시던 의원님들이 주의사 의원 고생 많았다. 그래도 그렇게 지켜야 된다. 얘기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분 여기 앞에 바로 계십니다. 또. 다 여기 계십니다. 근데 이 사업 그때랑 지금이랑 뭐 상황이 다릅니까? 불효불급한 예산, 절차 맞지 않는 예산, 저희 그간 매번 깎아왔습니다. 사업 못하는 예산 깎아냈고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사업에다가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의회가 심사를 하는 권한을 가진 의회가 갖는 그 당연한 포지션,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비전센터 너무 중요한 거 압니다. 해야 됩니다. 여기 의원님들 아무도 그 해야 한다는 그 당위성에 반대 못할 겁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사회복지과 나와서 뇌병변 장애인들 계시는 중증 장애인 복지관에서 실습하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걸 몰라서 이걸 그가 못했지? 라는 자괴감이 드는 수준입니다. 근데 의회는 민주적 절차를 갖고 적법하게 추진이 돼야 되는 이 어떤 사업이든 그렇게 하게끔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묵인하고 이렇게 한다? 20억 통과시켜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예결위원장님께도 예산 결산 개수 조정할 때 제 의견 말씀드렸고요. 근데 또 표결을 하시자고 하시길래 제가 좀 이거 표결할 게 아니다 이거는 하고 그냥 반대 표시만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하자. 집행부가 절차를 지키게끔 그간 얘기해왔던 우리 의회의 이 위상과 관련해서 지금 이 너무 중요하고 어려운 이분들을 위해서 도와주겠다는 마음, 측은지신의 마음 충분히 다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지만 우리가 잠깐 6개월 정도는 쉬었다 가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이분들은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공사가 되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눈앞에 있는 부지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의회가 예산만 책정해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벌써 기업은행 위에 있던 그 모 부지는 이미 임대라고 안 하기로 했고 홍제일동에 있는 모 부지도 했다가 바로 팔렸고 지금 홍은동에 있는 부지도 2월까지 우리가 이걸 못 해내면 아니 지금 당장 가계약이라도 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부지라서 원생 모집해야 됩니다. 애시당초 20억을 책정을 해도 그 부지를 할 수 있다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충분하게 주고 돈이 20억이 아니고 30억이 되든 40억이 되든 부지를 매입하게끔 추경 때까지 관리계획도 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변경하고 투자심사도 하고 감정평가하게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 다 동의합니다. 이 사안. 그래서 어제도 사회복지과 와서 사과하고 갔고 어떻게 예결위의 질의 이 자료 한 장도 안 깔고 끝내냐고 그저께군요. 그저께 사과 갖고 어제는 그 담당 팀장이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갔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동환 예결위원장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또 우리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뭐 반대 토론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럼 예? 본 안건에 대해서 그러면 다음은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동화 위원입니다. 위원님, 의회는 정치하는 곳입니다. 수학이나 과학같이 정해진 정답을 찾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절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합의기관입니다. 똑똑한 한두 사람이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하는 곳입니다. 생각이나 성향이 다른 여러 의원님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보면서도 의견이 다르고 해결 방법에 대한 생각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수많은 논쟁과 대립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가 싸우기만 하고 결정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수결 원칙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무언가를 결정을 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다수결 원칙은 똑똑하든 무식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과 서로가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전제에 깔린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관과 성향 차이를 떠나 똑같은 무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비록 가끔은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다수결 원칙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결정이 되면 존중하고 따르는 전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중구난방식으로 각자 자기 소리만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이라고 해서 매번 그 결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다수 의원들의 결정을 비난하고 감정의 골만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합리적인 논의보다는 감정에 치우치고 선입관에 앞서 애교적인 결정이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점점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걸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 여러분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원님들이 더 상호간 예의를 갖추고 마음에 안 들어도 상대를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민감한 분위기에서 더 조심하기는커녕 큰 소리를 내거나 최소한의 선조차 지키지 않는 공격적인 언행을 함부로 하는 그런 꺼리낌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대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행동이 너무 쉽게 나오나라고 그런 생각도 들고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면서 자신의 주장은 인정받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또 이런저런 주장을 하십니다.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토론과 발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무작정 다수결로 표결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좁히지 않아 표결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자가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결국 표결에 의해 다수결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똑같은 주장을 거듭해서 얻는 효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예결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논의했던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예결위의 결정을 흠집내고 나아가 의회 전체를 흠집내는 효과밖에 더 없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다수 의원의 결정을 비난하는 발언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상임위를 매번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 그러면 정말 상임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상임위를 없애고 다 본회의장에서 논의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의 행동이 다수 결의 정신에 맞는 것인지 자신을 부각하기 위해 개인 정치를 앞세워 의회의 명예나 다른 의원님들에 대한 존중은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주장이 합리적인데 왜 저 의원은 무식하게 고집을 피우는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수 의원님들의 검토하고 고민하여 판단을 한 거라는 당연한 사실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소수 의원님들의 보기에 수준 미달처럼 느껴지고 해서 함부로 무시당할 일이 아닙니다. 혹시나 그런 마음으로 다른 의원들을 대하셨다면 앞으로는 다수를 설득하는데 더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다수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예의는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동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개수조정 과정에서 본 의원이 요구하여 증액한 사업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담을 던져드린 것 같아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제가 주장해서 반영된 사업이니까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라고 하셨는데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심사에서 논의된 것을 처음부터 또 되풀이하자는 것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스스로가 마음이 무겁고 의원님들께 부담을 드렸다는 점에서 죄송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애결이 날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개수조정에 제가 갔을 적에 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 분명히 저는 인지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좋았고 그랬다라면 그날 이런 설명을 해서 제가 이제 장본인이기 때문에 설명이 돼서 이렇게까지 본회의장에서 시끄럽지 않았을 거라 저는 믿어요. 지금 우리 주 의원이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불법 차원에서 물론 나는 법이라는 그 단어에 저게 쓰고 싶지 않고 다만 잘못했다라는 거는 그거는 인지는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종욱 회장님을 만났을 때 저는 여기 와서 이제 만났죠. 11월 달 제가 날짜는 분명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 얼굴을 제가 봤는데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이제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 마음에서 제가 이종욱 회장님이 이거를 부탁했을 때에 제가 이거를 기어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저도 6남매의 종손 며느리로 왔는데 셋째 동서가 소아마비입니다. 소아마비인데 되게 심해요. 그래서 많이 이서방네 오는데 많이 결점이 많았죠. 그렇지만 저도 또 18년도에 다리를 다쳐봤고 다리를 다쳐서 내가 직접 진짜 본의 아니게 장애인처럼 제가 되었었고 손도 다쳐서 오른쪽 팔을 다쳐서 기부스를 해가지고 밥도 먹는데 불편했고 모든 주위 식구들이 나 하나에 얽매인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하물며 장애인 중에서도 저는 최하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저는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전동 휠체어나 타고 다니면서 그분들은 눈욕이라도 하지요. 그분들은 밥도 못 먹습니다. 물론 절차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한 발정도 물러서서 요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특히 우리 예결위원장이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행정복지에서 의원들이 5명 다 너무 힘들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행정복지의 부위원장 최원석 의원님이 이 총대를 맨 것도 물론 저는 잘 압니다. 난 그래서 어제도 제가 주 의원이 그 얘기를 했길래 제가 어제 나오려다가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그냥 오는 길에 사실 주 의원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냥 한번 봐줘. 이렇게 내가 가볍게 인사는 했지만 주 의원이 물론 이렇게 또 본회의장에서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도 저도 감안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나름 그냥 몇 자 적어 왔습니다. 그러니 정말 주 의원님, 차승현 의원님, 우리 이경선 의원님 정말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법에 어긋났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 저 분명히 감지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8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답니다. 물론 까에서도 잘못은 있죠. 제가 요번에 이거를 증액을 해서 못 쓰게 된다라면 예비비에 집어넣고 싶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장이 넣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마음을 각오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우리 주 의원이 설명했듯이 공유심사 거치고 다 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분들 입장을 단 한 번만 생각하신다면 이렇게까지 이 자리에서 나는 논의되리라고 난 생각 못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한 번만 더 사려 깊게 생각해 주십시오.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답변을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애결위에 포함됐던 이경선 의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제가 자리를 이탈을 하였습니다. 도저히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싫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제가 지금 원고를 어제부터 수없이 고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도 고쳤습니다. 저는 앞에서 설명하러 나오신 이동아 애결위원장님 그리고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님 다른 말의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흔히들 사람들이 흔히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쓰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근데 그건 우리말로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아시탑이라는 말이 맞는 표현인데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저 이런 단어 쓰고 싶지 않은데 읍수에서 얻는 게 예산입니까? 읍수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건. 형평성을 말하고 절차를 논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의회에 나와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산서 보지 마시고요. 예결위 하지 마세요. 올라오는 예산 필요하니까 다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통과하시지. 왜 긴 시간 허비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제가 괜히 흥분하면 전달하고 싶은 내용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요. 제가 메모한 거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 드디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보다 나은 지방의회 모습을 기대하면서 저도 지역 일꾼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짐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반대 토론 하겠습니다. 이제 예결위원장 오셨으니까 더 좋네요. 얼마 전 대통령은 세간의 시끄러운 문제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치셨죠? 이는 아무리 좋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나쁜 수단이나 위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좋은 취지, 바람직한 목적이라도 지키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다면 국가나 법 그리고 제도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수정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재산 및 물품 취득비, 뇌병변 장애인 비전 센터 건립 토지 매입 금액으로 2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자료조차 A4 종이 한 장조차 찾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관 상임위 예비비 심사에서 끼워 넣기식으로 들어와 특정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도 정말 좋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끼워 넣기식 예산에는 큰 법적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왜 자꾸 법법하냐? 마음으로 안아주라. 누차 말합니다. 예산 마음으로 안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세금, 우리 서대문구의 재산은 우리 서대문 구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지 특정 개인에게 혜택을 주거나 절차를 무시해서 집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좀 전에 주의사 의원님이 말씀했지만 시행령이 있습니다. 자치구의 경우 땅이나 건물들을 살 때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10억이 넘는 재산의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명시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 지방제조법 제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3조에 따라 회계연도 및 이상 기간에 대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 잘하실 겁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업무보고 하실 때 이 안건 가지고 질의 많이 하셨잖아요. 지적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집행부는 타당성 조사나 수요조사 그리고 부지 선정, 공사 계획 전혀 사전 절차가 없는 가운데 특히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즉 우리 2021년부터 25년까지의 중기 재정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안한희 의원님 그러셨습니다. 8년 동안 그분들이 너무 애를 썼다. 얼굴에 핏기 하나도 없다. 그 8년 동안 집행부 뭐 하셨습니까? 우리 청장님 뭐 하셨습니까? 그 어려운 분들 내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의의 모습 우습게 만드십니까? 이런 식의 예산안을 심사한 애결위 위원으로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 그래서 중간에 나왔습니다. 왜? 결론을 못 내면 항상 표결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 애결위에 있었던 의원님들 내 뜻 아니야. 나도 그거 반대야. 왜 정정당당하게 말씀 못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여기가 개인 창고도 아닙니다. 개인 은행도 아닙니다. 필요하면 내주는 창고 아닙니다. 정말 안타깝고요. 앞에서도 주의사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했지만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개최돼서 확정돼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절차, 크게 이 두 가지 모든 절차 다 결여된 예산 아닙니다. 저희 여기 반대했던 의원님들이 이 예산 필요 없다, 해줄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회의 본 모습, 왜 구의회가 존속합니까? 절차상에 그걸 걸치자는데 그걸 가지고 아까 우리 애결위원장님 그러십니다. 왜 소란 피우냐? 왜 다수가 찬성하는데 태클 거냐?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게 민주주의 서대문구의 모습입니까? 아닌 걸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까? 옳고 그름을 논하는 데가 구의회 아닙니까? 그리고 억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발 집행부 감시하거나 절차에 대한 부분 지적하기 전에 우리 의회의 이중잣대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전형적인 아시타비입니다. 이런 형태로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어려운 분들 이 한 분이겠습니까? 그리고 논의할 때 의원들이 논의한 걸 왜 그렇게 태클 거냐? 그럼 그동안 의원들이 논의했던 작업장 왜 안 해주십니까? 왜 다른 시설에서 필요한 예산 주면 거기 주면 안 된다고 왜 태클 거셨습니까? 모든 단체에 주셨어야죠.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법적 절차를 거쳐서 온 단체에도 태클을 거셨던 분들이 이제 와서 법적 절차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를 왜 자꾸 피십니까? 이 예산 필요하다니까요. 안 된다는 말씀 아니라니까요. 절차를 밟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 또 자리를 많은 분도 이탈하셨는데요. 우리 법적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이거 예산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우리 정정당당하게 예산 잡았으면 좋겠고요. 이 또한 이게 선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선례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 법적 절차를 지켜달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남기지 말자는 겁니다. 부디 법적 절차를 지켜서 우리 의회에 다시 제출되기를 바랍니다. 다수가 원한다고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다수 하시는데요. 그게 정의가 되지는 절대 아닙니다. 원칙이 없는 것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지금은 당장 편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처절하게 후회하실 것입니다. 손쉽고 편한 방법이 편법이라면 차라리 불편하고 어려운 원칙이 낫지 않을까요? 주민의 일꾼으로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따뜻하게 이해하고 달래는 서대문 구의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의 지금 이 안을 제시했던 그런 예산을 제시했던 그 단체도 행운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셔서 다시 의회에 오길 바라고요.
마음으로는 삭감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절차상 다시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삭감이지 이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삭감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이 예산을 제대로 절차 밟으셔서 오셔야지 그분들의 정당성도 확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원석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떠든구의 최원석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이런 토론을 하는 자체도 본의원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본의원은 예결위 때 이 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한 겁니다. 법적 문제가 있다면 법적 문제 책임져야죠. 누구든지 져야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절차상의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조금 양보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그 발언을 본의원은 소신대로 했습니다. 고민과 법률을 많이 했습니다. 본의원은 늘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자녀가 지금 군대에 가 있고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 못합니다. 그저 건강해달라고. 그 기도를 늘 하는 거를 이 장애인 부모님들을 보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죄송하고.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그저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세 자체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번 이 건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번뇌를 하고 나서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좀 진행을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절차상 땄고 다 따진 거 맞습니다. 제가 뇌병변이라는 그 장애 아들을 만난 게 저는 사실은 구의에 들어와서 처음 봤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여기 구의원 돼서 뇌병변에 대해서 이런 거구나. 장애아 중에서도 최하의 장애에 속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구나. 그렇게 해서 본인은 그때 느낄 때 그 느낌으로 그 회장님을 봤을 때 아까 안한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이건 소신껏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게 절차가 있고 모든 게 순서가 있기에 마련입니다. 세상 사는 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제 직장생활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해보면 선조치 후보 그러는 게 있습니다. 급하고 힘든 거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하고 다시 후보고에서 다시 절차를 밟는 경우가 또 항상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선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선례가 되는 것 자체도 본의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의 마음, 이분들 그 부모님들의 그 마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없고 오로지 우리 의원들을 자꾸 눈물로 호소하고 이런 거를 볼 때 같은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는 누가 뭐래도 만약 이것이 잘못돼서 본인의 손가락질을 해서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 본의원은 분명히 얘기지만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님비 현상이라는 거를 본의원은 겪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 제가 센터라 해서 노인정부 요양복지센터가 생긴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어떻게 설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파트는 제가 센터가 있습니다. 왜?
결국 여러분과 나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인데 우리 가야 되는 그 길에서 우리 아파트에 있는 거를 우리 아파트에서 있는 그 재가센터를 가서 편하게 우리가 같은 그 길을 가는 게 낫지. 남의 아파트 가서 먼 데 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가서 할 수 있냐. 그래서 본인은 그때 아파트 회장을 하면서도 설득을 시켜서 결국은 했습니다. 결국 양보해서 지금 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를 밟아도 문제가 되는 것도 봤습니다. 강서구의 탑산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애 부모들이 다른 학부형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분들이 무슨 죄를 져서 저럴까? 자식이 아픈 거가 죄가 되는가? 저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본인은 만약에 홍제동에 이제 그런 단체가 생기고 한다면 저는 반대할 생각 없습니다. 왜?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다 그래서 늘 건강하고 내 주위가 다 건강하다 그래서 늘 건강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해서 30억이 들어도 40억이 들어도 더 검토를 하자. 20억 들 수 있는 거를 검토 시간을 두고 이렇게 서로 마음 아프게 하면서 20억, 30억, 40억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기회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빨리 조치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뭘 했냐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집행부 그동안에 이거 신경 안 쓴 거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결국 8년 후에 지금 와서 이게 터진 겁니다. 근데 마치 여기에 좋은 기회가 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걸 놓치지 아쉽기 때문에 지금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상으로는 우리가 절차상 양보를 법을 떠나서라도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양보를 해서 이 부분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좀 협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말씀들로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절차상의 문제다. 다들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차상이라는 문제는 선보고 후조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추진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거에 대해서 다른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있지만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이거 추진되는 상황에서 꼭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국민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시면은 한 번쯤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서 좀 양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본의원 늘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무소속이지만 소수당에서 있을 때 본의원은 늘 그랬어요. 100명 중에 51명이 찬성하는 대로 가는 거다. 어쩔 수 없다. 그건 민주주의의 법칙이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결정난 거. 그 대신 책임은 다 같이 지는 거면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겠다. 물론 안 질 수도 있어요. 난 아니라고 되면 돼. 근데 다수의 의견은 어쩔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에는 다수의 의견인데 어떡합니까? 국민이 다수를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론을 제기합니까? 100명 중 51명이 밀으면 밀려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럼 본인은 늘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생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 부분은 서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해줘야 될, 우리가 안아야 될 이런 거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숙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본의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 이게 똑같은 얘기라면 반복되는 얘기니까 반대 토론을 먼저 하고 지금 찬성 토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성 토론에 반대하시겠다고? 네. 주의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질의했던 주의사 의원입니다. 선조치 후보고 초법적인 말씀이십니다. 할 수 있죠, 선조치. 대신에 적법 절차를 거친 것들 중에서 그 중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 중에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선택을 해야 할 때 그때 먼저 선택하라는 그런 순서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는 선조치 후보고 할 게 아닙니다. 8년의 기간이 지나서 집행부가 아무 일도 안 해왔던 사업인데 어차피 이거 당장 지금 예산돼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절차들 지키면서 하고 나서 부지 매입하고 부시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어떤 방식이든 2년, 최소 2년은 걸리는 사업입니다. 지금 당장 뭐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이분들이. 제가 어제 이분들 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께도 우리 의회가 원래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된다. 이 절차 지키고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원래 말씀드렸어야 되는 건데 죄송하게도 제가 속해 있는 이 의회 의원들이 예산만 되면 다 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올린 꼴이 돼버렸다. 죄송하다. 이분들도 아세요. 알고 보면. 구로에서의 어떤 이 내병변 비전센터 관련해서 지으려고 애를 쓰셨는데 오래 걸리는 거 자기들도 그것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구나. 이제 아셨답니다. 오래 걸리는 이유는 오래 걸리는 일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사유를 모르셨대요. 그럼 우리 의원들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 이분들이 겪어야 되는 현실적인 벽은 설명을 안 하고 다 될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만들어졌는지 저는 그게 답답합니다. 절차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아까 그 북가자 이동 이만수 의원 얘기 그 해주신 분이 최연석 의원님이십니다. 저에게. 왜 그때는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또 이렇게 막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하시고 저도 아픕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게. 저도 이분들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진정성은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이동 의원님, 제가 본회의 때마다 이렇게 막 문제 제기하는 걸로 뭐 이슈 메이킹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예결위 때 생각해 보세요. 자료 한 장 깔렸었습니까, 위원장님? 자료 한 장도 안 깔렸습니다. 토론을 할 게 없었어요. 이거를 왜 통과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라. 그래서 행복위원장님 개수조정 시간 때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원래 관리계획 통과하던 재정건설위원회 통과하던 11월 달에 그분들이 오셨답니다. 이미 타이밍을 놓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오셔서 말씀 듣고 그대로 예산 반영하게끔 해주겠다. 해버렸다는 게 답니다. 내용에. 뭔 토론을 합니까? 이거 가지고. 얼마나 격론한 논쟁이 있었다는 겁니까? 전체 토론 개수조정 시간에 이거 어려우니까 바로 일단 나중에 얘기합시다 하고 다 보류 체크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이거를 마치 치기 어린 의원이 나와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발언하듯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의원 존중하시는 겁니까? 저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한테 면을 쓰고 얼굴을 들고 절차를 얘기할 수 있게끔 절차의 중요성, 적법한 걸 얘기할 수 있는데 이번 사안이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는 거라고 지금 절박함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30억이 되든 40억이 되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만큼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예산이 더 들어야 되는 게 뭐 여기서는 왜 또 이게 과도한 예산처럼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까? 최한석 의원님. 그거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정책인데 우리가 이분들이 적법하게 진행되게끔 해야 그래야
우리가 더 보호해 줄 수 있고 이분들의 그 생존과 이 정책 사업의 유지를 위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예산 삭감 안 돼도 좋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이 절차적 정당성이 되게끔 할 때까지 이 예산 쉽게 쓸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반대 토론 지금 하지만 집행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가 이겁니다. 철저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그간 못해가지고 왜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분란이 나게끔 합니까? 답답한 일입니다. 제가 이 절차적 이야기들 얘기 안 하면은 여기 의원님들 아마 모르고 넘어가셨을 의원님들 계셨을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절차는 무시해도 된다? 아닙니다. 다수결로 해서 논의되면 통과되는 거다? 그걸 가지고 왜 반대를 하냐? 다수의 문제가 아니고 법의 문제입니다. 법을 지키면서 그 안에 다수결을 하는 겁니다. 이동환 의원님,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치기 어린 목소리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거를 준비해 오셔가지고 발언을 읽으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마음으로 저를 그렇게 보셨구나. 당황했습니다. 공격적으로 얘기한다. 제 발언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닌 건 아니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예결위에서도. 근데 이의 없으시면 통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가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표결하지 말고 우리 적법한 절차를 지키자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놓고 이 본회의에 와서 이제 와서 그렇게 운영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나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답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수 의원님. 네. 그 말씀들에 반대 토론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 끼지 않게끔 해주세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의회가 측은지심의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과 현실적인, 절차적인, 법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가는 것은 우리 의회가 절차적 민주주의, 정당성 무너뜨리면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하나하나 지키면서 가야 되는 그런 의회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하고 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저 어차피 여기 있으면 반대라고 할 것 같으니까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최소한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되 의장님께서 집행부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됐다라는 거 분명하게 우리 의회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말씀 주시고 그렇게 정리하는 것까지까지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더 약자들을 위해서 목소리 내야 하고 편들어줘야 된다는 거 동의하고 갈 테니까요. 그 정도의 발언 정도는 우리 의회 대표께서 꼭 의견을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 발언이 좀 공격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끼셨게끔 해서 죄송하고요. 하지만 제 이런 취지들 의회에서 이런 얘기 없었으면 집행부에서 아마 이제 앞으로 계속 민원 들어오고 어느 단체에서 계속 민원 들어올 겁니다. 저는 그런 거 막기 위해서라도 총대 메고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한 이야기였겠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께 꼭 그 정도 말씀을 하실 수 있게끔 시간을 한번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의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 토론 해주실 분 계십니까? 네, 최원석 의원 찬성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여기서 이렇게 매번 나와서 토론하는 자체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자꾸 지키라고 하는데 표결도 절차의 하나예요. 그거를 이제 표결로 밀어붙였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아닌 거 좋습니다. 근데 표결도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인정해 주는 것도 절차에 도움이 되지 않나,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 이 자리에 와서 누구 이름 거론하면서 최원석 의원이 이랬다, 누가 이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남대문이 왜 불탔는지 아십니까? 그 문화재 국보 1호가 왜 불탔는지 아세요? 이 절차 따지다가 문제된 거예요. 선조치의 후보를 아는데 그걸 모르고 서로들 이거 절차 따져서 이거 불 끄는데 지금 불이 나서 막 활을 타고 있는데 절차 따져서 하다가 다 태워먹은 거예요. 누구 하나 나서서 야, 불 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결정 뜯어서 불 꺼! 이 소리 안 해서 다 태워먹은 거예요. 본인은 선조치 후보라는 걸 적법한 안에서 선조치 후보 그거는 없어요. 적법한 절차 안에서 하면 절차대로 하는 거지 무슨 절차 안에 있는데 선조치 후보가 필요해요. 기업이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 예산이 없어. 예산까지 기다려. 이거 아니잖아요. 집회하고 나서 후보 다시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다시 잡고 그거야말로 진짜 나쁜 거지. 그런 것들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만약에 이번에 추진 안 되면 참 어려웠겠다는 본인은 소신껏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은 다 할 것처럼 이거 하면 다 된 것처럼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절차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한 적 없습니다. 강한복 과장한테 분명히 이제 확인했어요. 법적 절차가 있냐 없냐. 법적 문제가 있냐 없냐. 문제 없다.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다. 그건 우리가 선조치 후보를 해서 절차는 우리 의원들끼리 협의해서 양보하면 되는 거다. 이래서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다 퇴장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토론을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증가 또는 새 비용 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서대문 구청장을 대리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서영관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서영관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 심의를 하여 주신 박경희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정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관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찬반 토론이 있으므로 표결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찬반 토론 후 반대 토론하신 의원님들께서 퇴장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